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죄송해요. 또 문제가 생겨서 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게 또 세 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또 끊겨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도 정답파.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그들이 밟아온 루트가 정식 정석의 루트여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어떤 정해진 로드맵이 있고 그것을 치열하게 노력해서 얻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미술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작업도 잘하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많이. 제가 겪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방법을 요구하고 정답을 요구해요. 근데 방법이 어디 있고 정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방법과 정답은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죠. 내가 해서 잘 되면 그게 정답이고, 내가 해서 안 되면 아무리 유명한 누군가가 얘기해준 로드맵이라 해도 그게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걸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정답화 시키는 것인데, 그 어렵죠. 저도 여전히 아직도 무엇인가를 할 때 로드맵과 효율성과 정답을 생각을 하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왜 요즘 세상이 좀 너무 정보화 시대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고 유튜브 치면 다 나오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는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그 우리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요즘에 나오는 뭐 연애 프로그램인가? 그 나는 솔로 지옥 이런 거를 저는 보지는 않긴 하지만,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재미삼아 보는 거를 몇 번 지나가다 봤고, 그리고 봤는데 이게 다 재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자기 기준에 막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놓치고 재고 그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누군가, 그 누군가를 찾았다 손 치더라도 그 누군가보다 또 더 나은, 더 정답에 가까운 이 무한 연쇄인 것 같아요, 이게. 저 역시도 그러한 사고, 뭐 사랑에 있어서 그러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굴레에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걸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뭐 문제라면 문제의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견뎌내지 못하고. 왜?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게 없어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서,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어딘가에 대단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걸 나는 모르고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망상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망상이죠. 망상. 정답은 없는 거고. 많이 그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답이 있다라는 전제로 어떤 것을 접근을 할 때 생기는 난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이 질문을 주신 분, 자, 그렇고 이제 뭐 대답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계속 헛소리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남성으로 하면 오늘날 남성에게 맞는 상징 기호를 뭐라고 보나요? 제가 여성에 대해서는 제 상황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남성, 같은 성별의 남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물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닌 그런 애매한 나이인데, 오늘날 남성에게 맞는 상징과 규율은 뭐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 자, 봅시다. 이 남성으로, 오늘날 남성에게 맞는 상징과 규율이 뭐라고 보나요? 또 새로운 여성상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것에 대한 정답이 있다는 전제거든요. 어딘가에 뭔가가 있는 거야. 이분한테는 어딘가에 뭔가가, 무엇인가의 정답의 형상이 있는 거고,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아라 라는 것인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가 최진석 철학자의 책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이분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날 남성에게 맞는 상징 규율 없고, 새로운 여성 상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시대와 상황에 반응해서 그냥 꾸려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반응하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내가 운 좋게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 상황에 맞게, 나는 조금, 우리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뭐 돈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럼 그런 상황에 맞게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에게 맞는 상징 규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답이 아니고. 제가 늘 말했죠, 영상에서도. 누구의 말도 100% 신뢰하지 말자. 제 생각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아주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아주 못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자기가 모자란 걸 더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책임이라고 봐요. 점점 저는 책임을 느끼거든요. 저의 주변 사람들과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임이라는 것이.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자기 꿈에 대한 책임, 자기의 생활에 대한 책임,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것, 자발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저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대의 현인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젊은이들에게 나름의 조언, 이제 그것도 꼰대 같은 조언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조언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좀 죄송스럽네요. 제가 많이 지금 머릿속에서 날아가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꼭 다시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세네 번이라도 읽어볼 책이라고 제 머릿속에 남겨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젠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그 앞에다가 포스트잇도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시대의 현인이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뭐 소중한 뭐 이야기라고 뭐 써놨나? 그런 포스트잇을 붙여놨나 뭐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다시 읽어봐야 된다 막 이런 거를 써놨던 것 같아요, 포스트잇을. 그 정도로 와닿았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고,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추천을 드렸던, 뭐 이전 영상에서 얘기가 됐겠지만, 최진석 철학자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그 책도 훨씬, 그 책 같은 경우 훨씬 쉬워요. 이 책보다 훨씬 쉽고 바로바로 와닿고, 어떻게 보면 읽기는 더 좋죠. 근데 깊이가 이 책보다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뭐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저거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그 너무 많아. 친구들은 뭐 한예종 조용히 해줄 거야 치면은 네가 한 거밖에 안 나오더라 막 이렇게 얘기 저한테 하긴 하는데 저는 이미 뭐 할 얘기 다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 뒤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거의 뭐 반복 내지 변주되는 이야기들일 것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들 다 했어요. 생각보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것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 실천하고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예정 들어오실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수만 해도 벌써 이제 뭐 유튜브 막 몇십만 구독자도 아니고 꼴랑 해봐야 몇 명이지? 158명이구나. 100명이 안 되는 줄 알았네. 158명밖에 안 되는 이 유튜버 여기서 이거 뭐 구독 원래 잘 안 누르잖아요. 그 구독까지 보통 잘 안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봤을 거고 그 중에 제가 실제로 한예종 들어왔다 라고 얘기 들은 것만 한 5명, 다여섯 명 되는 것 같거든요. 한예종이 한 해에 40명을 뽑는데 이 비루한 유튜브를 보고서 여기서 대여섯 명이 실제로 들어오는데 도움을 받았다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성취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뭘 했어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 한 게 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는 입시를 성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를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학교를 다니는 제가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 나이의 친구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다 어리죠.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이 뭐 유튜브 본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또 민망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어떻게 보면 나보다 그래도 몇 년이나 뭐 한두 살, 두세 살도 아니고 훨씬 더 위인 형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 도움 받아가는 걸로 또 도움 받으셨으면 이제 뭐 댓글도 한두 개 흔적도 남겨주시고 이러면은 제가 또 그거 보고서 또 영상 만드니까 제가 뭐 하수분처럼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이 구독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저 나름대로 도움도 드리고 책 추천도 하고 미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마치 그냥 라디오처럼 뭐 대부분은 뭐 한예종 학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직은 볼 테니까
뭐 나중에는 같이 작업을 하는 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듯이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그런 소소한 창구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는 그 이전에는 이제 한예종 조형예술과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면 제가 이전에 찍어놨던 영상들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은 또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고, 그냥 이제 미술, 예술, 책, 사는 이야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많이 있네요. 네. 아까 그 책 말고 이제 이 책은 현재 읽고 있는 책이고, 아까 최진석 철학자 책은 거의 다 읽었고, 이건 이제 밀란 쿤데라라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생의 소설가예요. 프랑스에 정착해서 살아서 나중에는 불어로 소설을 썼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거든요. 이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는 문학가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면은 단연코 1순위로 꼽는 작가, 밀란 쿤데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특히 문학 쪽에서의 선호나 이런 것들은 예술 쪽에서, 미술 쪽에서의 선호도가 각자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거 좋아하는 건,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카프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분 이름이 뭐더라? 한국 문학가인데 김애란 작가였나? 하여간 그런 한국의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본 소설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저는 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이 정말 좋아요. 정말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작가고, 많은 영감을 줄 거예요. 특히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영감을. 가장 유명한 책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거는 너무 고유명사처럼 돼서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고, 참존가 줄여서 이렇게 하던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당연히 읽어봤고 너무 좋았지만, 다 좋아요. 다 밀란 쿤데라 책은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멸이 가장 원픽이거든요. 불멸이라는 책.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요 만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밀란 쿤데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불멸이고, 불멸 소설이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은 뭐 댓글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 문학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유의미한 얘기보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건 요 만남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소설이 아니고 예술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이제 에세이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인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 예술 평론에 대한 책이 아마 3권 정도 있을 거예요. 쿤데라 책 중에. 그게 다 좋아요. 이 사람의 예술론을 알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펼쳐보이는데 너무 좋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가 왜 굳이 이 책을 가지고 왔냐면, 만남이라는 책, 불멸도 읽어보시고, 이 만남이라는 책은 맨 앞에 논하는 예술이 베이컨의 그림.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화가니까. 그 화가의 초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쿤데라가. 근데 정말 읽어보시면, 그 베이컨을 좋아한다면 읽어볼 만한 앞부분, 물론 분량이 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일부 화가의 난폭한 몸짓이라는 부분에서 베이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30여 페이지까지.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을 읽어서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거 19페이지에 4.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쿤데라는 쭉 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툭툭 잘라요. 그래서 이게 문단 마치 한 뭐 장처럼 이렇게 툭툭 자르는데, 뭔 기준으로 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화가의 난폭한 몸짓 1부의 4장인데,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 중에 하나. 나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 베이컨의 초상화는 자아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다. 어느 정도까지 왜곡될 때 한 개인은 여전히 그 자신으로 남아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왜곡될 때 사랑하는 존재는 여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남아있을까? 소중한 얼굴이 질병 때문에, 광기 때문에, 증오 때문에, 죽음 때문에 멀어질 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자아가 더 이상 자아이기를 멈추는 경계는 어디인가? 요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베이컨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도.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 여러분들,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이 이걸 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볼 수도 있고, 어머니,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저의 유튜브를 쭉 봤다면 저의 말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반복되는 걸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요하고 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긴다면 저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책을 보자. 같이 어떤 책에 대해서 같이 읽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는 뭐 알아서 하고 뭐 대학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요. 너 하고 싶은 거 알아서. 최소한의 교육과 이런 것은 이제 시키고 하게 하고 뭐 그것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는 습관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1년 전의 저와 한 달 전의 저와 불과 일주일, 2주일 전에 제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장래를 치르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맨날 새로운 텍스트를 만나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사고의 폭이 확장되기도 하고 몰랐던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책을 읽는다고 해도 이걸 의무로 읽고 뭐 그렇대. 이게 뭐 무슨 액세서리 같이 무슨 뭐 멋쟁이 뭐 독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유행이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독서를 하면서 내가 얻는 그 기쁨 내지 즐거움 그게 굉장한 건데 그걸 너무 모른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고 목적이 생기면 그때 그것을 보면 되는 건데 그냥 책을 읽는 것 자체의 즐거움 그거를 알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반드시 책을 읽어오게 하는 과정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이제 그 이후에도 쭉 독서를 가까이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아마 그 친구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조금 이렇게 조율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중에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책이라는 걸 굉장히 멀리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도파민 중독 뭐 막 릴스 계속 보고 뭐 쇼츠 계속 보고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그러잖아요. 만화책 요즘엔 만화책도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뭐 웹툰 막 세네 시간씩 보고
그거보다 사실 정말 깊은 차원에서 즐거움이 있는데 책을 보는 책을 읽는 거에서 그걸 모르는 것이 참 아쉽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놀지도 않고 맨날 앉아서 책 보고 뭐 그림 그리고 세상이 너무 지루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놀지 않고. 저는 그게 노는 건데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추천도 하고 전달도 드리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좋은 책들, 뭐 좋은 어떤 것들에 아마 100분의 1도 얘기 못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참 그게 즐거운 건데, 그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는 이런 한예종 입시나 미술에 대하거나 작업에 대하거나 이런 책에 대하거나 이런 것도 그냥 뭐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공유도 하고 뭐 이런 모임 같은 거를 가져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서로에게 참 좋은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그냥 막 이런 입시 박람회 뭐 무슨 그런 박람회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그냥 몇 명 신청자를 받아서 작업 한두 개씩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세미나처럼 이렇게 펼쳐놓고서 작업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뭐 수강료를 내서 수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유의미한 활동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뭐 어쨌든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도 벌고 뭐 해야겠죠. 그래서 수업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활동들 같은 것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것들.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 막 꿈만 꾸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좀 각박하잖아요. 세상은 너무 각박하잖아요.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그게 좀 어떻게 좀 더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점점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뻘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 영상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고요. 아마 뭐 이제 세 파트로 분리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의 영상을 꾸준히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헛소리하고 횡설수설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저한테서 뭔가 이 사람한테서 굉장히 나한테 도움되는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 뭐 그런 효율적인 말들 이런 거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구독 취소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그때는 뭐 조금 더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으로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짜 학교가 아니고 진짜 작업실이고 자취하던 방도 뺐고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본가에 그래도 작업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학생들도 이제 수업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서 수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뭐 이제는 여기서 막 이런 영상도 찍고 얘기도 하게 될 것 같고 뭐 언젠가는 제가 작업을 한 것들도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